알아도 막을 수 없었다. 준비해도 소용이 없었다.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2026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 슈퍼 750 인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은 대결이 아니라 확인의 무대였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20, 삼성생명은 세계 2위 왕즈이 26 중구를 상대로 또 한 번 자신의 시대가 현재 진행형임을 증명했다. 결과는 2-0 완승. 스코어는 21-13, 21-11. 숫자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잔혹할 만큼 일방적이었다. 이 승리로 안세영은 왕즈이를 상대로 최근 10연승, 통산 상대 전적 17승 4패라는 압도적인 격차를 더욱 벌렸다. 이 경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구조적 지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기 때문이다. 안세영은 직전 대회 말레이시아 오픈 결승에서도 왕즈이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결승전. 심리적 부담은 오히려 도전자에게 더 크게 작용했다. 왕즈이는 또 안세영이라는 벽 앞에 섰고 안세영은 그 벽 위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이미 흐름은 출발선 이전에 갈려 있었다. 1게임 초반부터 안세영은 명확했다. 공격을 서두르지 않았지만 주도권은 완전히 쥐고 있었다. 대각 공격으로 리듬을 깨고 네트 앞에서 헤어핀으로 간격을 벌리며 7일까지 앞서갔다. 왕즈이는 한 차례 호흡을 가다듬은 뒤 15-13까지 추격하며 반격의 기회를 만드는 듯 보였지만 그 순간이 이 경기의 마지막 착각이었다. 안세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연속 6득점을 쓸어 담았고 1게임은 그렇게 종료됐다. 추격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추격하도록 허락한 뒤 바로 잘라낸 장면이었다. 이 게임은 더 명확했다. 체력과 판단력이 동시에 떨어진 왕즈이는 실책이 늘어났고 안세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코트를 넓게 쓰며 상대를 끝없이 움직이게 만들었고 굳이 강타를 선택하지 않아도 득점이 이어졌다. 스매시보다 더 위력적인 것은 정확한 배치와 타이밍이었다. 왕즈이는 점점 늦었고 안세영은 점점 여유로웠다. 21, 11, 43분. 결승전의 무게를 생각하면 믿기 힘든 시간이었다. 중국 언론의 반응은 냉정했다. 중국 매체 네시즌은 안세영은 더 완벽한 기술과 전술, 그리고 강력한 심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왕즈이를 압도했다며 왕즈이는 결승에서 여왕을 전혀 흔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패배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현실인식에 가까웠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왕즈이를 탓할 수 없다. 이건 실력 차이를 넘어선 시대의 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상대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제 이 관계를 라이벌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다면 그것은 경쟁이 아니라 상성이다. 안세영에게 왕즈이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증명되는 비교 대상에 가깝다. 왕즈이는 뛰었고 시도했고 준비했다. 그러나 안세영은 항상 한 수 위에 있었다. 기술 이전에 결정권을 쥐고 있었고 경기의 속도와 호흡, 감정의 고적까지 통제했다. 이 대회의 흐름만 보더라도 안세영의 우위는 명확했다. 32강에서 오쿠하라 노조미, 16강 황유순 대 8강 부투리 쿠스마 와르다니, 그서 4강 라차녹, 인타논 태국까지 모두 2-0으로 제압했다. 평균 경기 시간은 약 35분. 체력 소모를 최소화한 채 결승에 올랐고 왕즈이는 이미 준결승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상태였다. 안세영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1게임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상대의 남은 에너지를 빠르게 소진시켰다. 상대 선수들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라차녹 인타노는 셔틀콕을 어디로 보내든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고 푸트리 쿠스마 와르다니 역시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데도 플레이가 너무 효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히 많이 뛰는 선수가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는 선수라는 의미다. 안세영은 자신이 뛰지 않아도 상대를 뛰게 만든다. 코트 중앙에서 두 걸음이면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안세영의 2025 시즌 기록은 이미 전설의 영역에 들어섰다. 15개 국제대회 중 11회 우승,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 여자 단식 최초 기록, 승률 94%대, 누적 상금 100만 달러 돌파. 그리고 2026 시즌의 시작은 더욱 강렬하다. 말레이시아 오픈 우승,
인도 오픈 우승. 두 대회 모두 결승에서 왕제이를 꺾었다. 새해부터 독주 체제를 굳힌 것이다. 그러나 안세영을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은 기록이 아니다. 경기 후 그가 남긴 말, 21령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은 오만이 아니라 기준이다. 이미 정상에 올라 있는 선수가 여전히 완벽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 이 지점에서 안세영은 단순한 챔피언이 아니라 스스로 기준이 된 존재가 된다. 이번 인도 오픈 결승전은 점수표만 놓고 보면 단순한 완승처럼 보일진 모른다. 그러나 이 경기를 진짜로 무섭게 만든 요소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였다. 안세영은 이 경기에서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방법을 보여줬다. 그 차이는 미세하지만 정상급 무대에서는 결정적이다. 왕제이는 기술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 내내 결정권을 쥐지 못했다. 공격을 할지, 버틸지, 속도를 올릴지, 낮출지 모든 선택의 주도권이 안세영에게 넘어간 순간 경기는 이미 다른 차원의 싸움이 됐다. 특히 눈에 띈 대목은 환경 적응 능력이었다. 뉴델리의 낮은 실내 온도와 무거운 셔틀콕은 많은 선수들에게 불리한 조건이었다. 실제로 대회 기간 동안 컨디션 저하를 이유로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안세영은 이 악조건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셔틀콕의 비거리가 줄어드는 상황을 랠리 싸움으로 끌고 가며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이는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다. 환경을 변수가 아니라 전술 요소로 해석하는 사고방식의 차이다. 인도 오픈은 끝났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지금 이 순간 안세영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선수는 과연 존재하는가? 다음 무대는 2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2026 아시아 선수권 대회다. 장소가 어디든 상대가 누구든 하나는 분명하다. 안세영의 시대는 아직 한가운데에 있다. 경기 운영에서도 안세영의 설계는 분명했다. 초반부터 빠르게 점수를 벌리며 상대에게 쫓아가야 하는 경기를 강요했고, 잠시 격차가 줄어들었을 때는 오히려 템포를 조절해 상대의 희망이 커지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기대가 생긴 바로 다음 순간 다시 속도를 올려 흐름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강한 스매시가 아니라 타이밍이었다. 왕지인은 따라붙었다고 느낀 순간마다 다시 제자리로 밀려났고 그 반복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이 게임에서 나타난 장면들은 특히 상징적이었다.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왕지이의 선택은 점점 조급해졌다. 이는 체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선 원인은 완벽하지 않으면 득점할 수 없다는 압박이었다. 안세영은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 코트를 넓게 쓰며 상대가 스스로 리스크를 선택하게 만들었고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실책은 늘어났다. 기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결정이 무너진 경기였다. 공간 지배 능력 역시 이번 결승의 핵심이었다. 안세영은 많이 뛰는 선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뛰게 만드는 선수다. 중앙에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셔틀을 받아내며 왕지를 코트 끝에서 끝으로 몰아넣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스피드가 아니라 예측력에서 나온다. 상대의 자세, 라켓 각도, 타점 위치를 통해 다음 공의 가능성을 미리 좁혀놓는 능력. 그래서 왕지이가 강하게 공격해도 이미 그 자리에 안세영이 있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표정이었다. 점수를 따내도 흐름을 가져와도 안세영의 얼굴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감정의 기복이 없다는 것은 경기 내내 동일한 판단력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상대는 점수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리듬이 흔들렸다. 이 차이는 기술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 상대에게 이 선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순간 다음 대결의 출발선은 이미 달라진다. 안세영은 이제 단순히 강한 선수가 아니다. 그는 경기의 방향을 설계하고 상대의 선택지를 지우며 환경마저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단계에 올라섰다. 이것이 바로 독주의 본질이다. 기록은 언젠가 깨질 수 있지만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한 선수가 승리하는 장면이 아니라 한 시대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게 된다. 지금 이 순간 코트 위에서 안세영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는 과연 존재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경기에서도 또 그 다음 경기에서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